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몸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연방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그러니까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개체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어떤 연방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각각의 세력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체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몸속에 우리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 그 중에 100조 개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인 1000억 개 정도가 우리의 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뇌 쪽에 상당히 많은 또 세포들이 각자 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몸 속에는 이 세포, 우리 몸의 일부인 세포 이외에 우리 몸과는 다른 미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 미생물이 또 한 100조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균이라든가 뭐 아무튼 몸속에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의 한 100조 개가 또 별개로 독자의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도 각자의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포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일부 세포가 망가지면은 주변 세포가 그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각자가 독립된 생명체가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세포는 각자가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산소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세포의 영양원은 이제 음식물, 그다음에 이제 산소 두 개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서 어디서 그거를 이제 에너지로 바꾸냐 하면은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기본적인 생명체의 에너지 회로인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를 이용을 해서 포도당 한 분자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원인 아데노이산 3인산 ATP를 32개나 만듭니다. 산소호흡을 통해서. 하지만은 산소호흡이 아닌 비산소호흡인 발효호흡을 통해서는 ATP 분자를 2개밖에는 만들 수가 없는 비효율적인 체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호흡이 32개를 만드는 동안에 포도당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산소호흡인 발효호흡은 2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제 산소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인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생겼죠. 약간 집신같이 생긴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이죠. 세포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제 100조 개인데 그 세포들이 각각 세포 핵을 다 갖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포 안에 이제 세포 핵이 있는데 세포 핵에 우리의 유전 정보인 DNA 염색체 DNA가 보관이 돼 있죠. 유전 정보가 보관이 돼 있지만은 그 세포 안에 세포 핵 외에도 또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그 세포 소기관들은 뭐를 하냐면은 리소솜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그다음에 소포체, 골지체 뭐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그 세포 소기관들 중에서 하나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든다.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도 자신만의 독특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DNA 정보, RNA 정보를 갖고 있다. DNA, RNA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이제 유입이 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전부 다 포도당으로 변해서 미토콘드리아에 투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O2 산소가 또 미토콘드리아에 투입이 돼요. 얘가 이제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를 막 돌려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ATP를 만드는데 ATP가 아데노인산 3인산이 되죠. 그래서 아데노인산 3인산. 그래서 이제 아데노인산 3은 A는 아데노인이고 그다음에 T는 이제 트리플 3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P는 이제 프로테인은 이제 단백질이고 아무튼 산이 이제 P입니다. P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 만드는 와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이 나와서 이제 뭐 대변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H2O 물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 에너지가 나오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야지만은 세포들의 연합체인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건강을 위해서는 몸속으로 들어오는 좋은 음식물과 충분한 산소가 필수적이고 이산화탄소와 몸속의 노폐물, 독소물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뭐 좋은 음식 뭐 이것저것 종류를 가릴 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으면 좋죠. 다영양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과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항상 조금 먹거나 소식하거나 금식을 해야 됩니다. 먹는 양을 무조건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여기 이제 암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요 암이라는 한자 안에 입구자 병 요거 안에 입구자가 3개나 있죠. 그 밑에 산자가 있고 그래서 입구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은 암이 걸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입안에서 우리가 먹자마자 입안에서 소화 효소인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죠. 소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인 아밀라제가 입안에서 나와서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분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백질하고 지방은 이제 입안에서는 이제 분해가 안 되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위장에서는 이제 그 소화 효소인 펩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펩신이 나와서 단백질을 분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지방은 분해가 안 되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위장에서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내려가서 이제 거의 이제 소장, 우리의 창자 바로 직전에 12지장이죠. 소장 직전에 12지장까지 가면은 거기로 왔을 때에 대해서는 간에서 그 이제 분비를 합니다. 소화해서 분비를 해서 쓸개에 보관하고 있던 쓸개즙의 소화 효소인 리빠제, 라이페이스라고도 그러는데 이 리빠제가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최초로 지방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을 여기서 일단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자를 이제 췌장이라고 그러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들이 나와서 한꺼번에 다시 한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를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분해를 한 물체들을 전부 다 이제 소장으로 보내죠. 소장에서 다시 한번 또 분해를 해서 인체에서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이제 분해가 돼서 단백질은 이제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다음에 지방은 분해가 돼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죠. 그래서 인체에 흡수가 된다. 너무 많이 먹으면은 소화 흡수를 많은 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피가 그 이제 위장이라든가 소장으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딴 쪽에 있는 피들이 전부 이쪽 그 소화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다른 인체기관에 필요한 피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체의 불균형을 유도를 해서 건강에 안 좋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먹는 탄수화물은 이제 녹말이죠. 이게 이제 아밀라제를 통해서 쭉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말타제까지 해서 장에서는 이제 말타제라는 게 나와서 이제 포도당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이제 위장에서 펩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트립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아미노산 분해가 되고, 지방은 이제 쓸개즙에서 이제 리파제가 나와서 이제 지방산과 글리세릴로 분해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분해 효소하기 위해서 췌장에서 과다한 췌장액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이게 많이 나오면 췌장이 망가지게 돼요. 췌장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자죠. 일을 무리하게 시키면 췌장이 고장이 나고, 췌장이 고장이 나면은 5년 생존율이 20%밖에 안 되는 아주 예후가 안 좋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췌장이 고장이 나서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은 지방 분해 효소를 생산하는 간이 또 무리하게 그 일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의 모든 독소 제거 일을 하는 간이 무리하게 작동을 하고 고장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또 무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이 많으면 췌장이 무리를 하게 되고, 췌장이 무리를 해서 망가지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그 간이 대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이 또 무리를 해서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 고장이 나면은 독소 제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결정적으로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요 끝에 부분이 이제 소장이죠. 소장 가기 전에 이제 12장이고 12장 옆에 있는 췌장, 이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췌장, 이자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소화액을 다 보내죠. 얘네들이 보내는 소화액이 이제 소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내는 게 이제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을 보내는데 여기 무리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단백질만 이제 하죠.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나와서 단백질만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쓸개 담낭에 보관을 하고 있던 리파제, 라이피스 이게 이제 그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인데 이 지방 분해 요소가 이제 여기 이제 그 12장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먹은 게 너무 많으면은 얘가 무리를 하게 되고 또 얘가 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안 좋게 돼요.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소식하고 항상 음식을 반만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일단 좀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등 골고루 먹어야 된다. 먹고 싶은 것은 내 몸이 뭔가 필요해서 땡기는 거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고 싶으면 먹는데 다만 조금씩 반만 먹어라 이거죠. 맛있는 것도 무조건 조금 먹어야 되는 소식해야 되는 소량만 있어도 충분한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몸 안에서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뇌는 포도당만 먹기 때문에 포도당이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과다한 포도당이 인체에 있게 되면은 몸 안에 피를 끈적거리게 해서 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넘치거나 부족하면 안 좋다는 얘기다. 항상 적당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음식은 반만 먹고 골고루 먹어라. 포도당의 증가는 당뇨를 유발을 하지만은 혈액순환을 저해를 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거죠. 단백질은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되고 새로운 세포나 조직이나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로 재활용이 됩니다. 지방도 필요합니다. 지방은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지방이죠. 그래서 모두 세포막을 지방으로 만든다. 다만 조금씩만 소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야채 과일을 많이 먹고 고기는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과자, 밀가루, 탄산음료를 멀리하고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집어넣고 혈중의 산소 농도를 낮추는 담배를 당장 끊어야 됩니다. 각종 발암물질로 인체 내에 여기저기 종양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는 당장 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등산을 하거나 근육 운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이나 바닷가 등 산소 농도가 높은 환경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바닷가가 산소 농도가 높죠. 왜냐하면 바닷속에 그 산소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도 많지만 산에는 이제 나무가 있으니까.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해서 몸을 덥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반신욕이라든가 사우나 이런 거를 자주 해서 몸을 따뜻하게 덥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혈액이 되겠습니다. 혈액의 이 피의 성분을 볼 것 같으면은 액체인 혈장이 55%,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인 혈구가 4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액체인 혈장의 91% 대부분은 물이 되겠고 나머지는 나트륨,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무기물질이 하는 역할은 삼투압, 그러니까 뭐 물을 이제 끌어당기거나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삼투압. 아니면 이제 pH는 이제 산성과 알칼리 농도죠. 그다음에 이제 막 전압, 그러니까 그 전압 차이가 있어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온들이 막 전압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무기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무기물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이 돼 있어야지만이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다음 나트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세포 통로가 열리고 이쪽에 있던 그 세포 액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 있던 그 액이 이쪽으로 이온이 이쪽으로 가고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45%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에 이제 혈소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날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기제, 백혈구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혈액 응고,
이거는 이제 혈소판이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구가 되겠고, 이 혈구가 전체 피의 45%를 차지하고 나머지 55% 차지하는 거는 혈장인데, 혈장은 그 중에 90%는 그냥 물이고 나머지 10%가 뭐 이제 그 무기질, 나트륨, 뭐 칼슘 이런 무기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은 우리의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이제 물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우리한테 그 산소를 날라주는 적혈구, 영양분을 날라주는 적혈구, 이 그 적혈구의 수명은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적혈구가 죽어서 남아있는 노폐물이 인체 밖으로 나오는 게 바로 소변이 오줌이 되겠습니다. 세포는 물이 축축해야 합니다. 세포가 건조하면은 노화가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몸이 따뜻하면은 피가 잘 돌고, 피가 세포 안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고, 그래야지만이 세포가 촉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내에 수분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은 몸의 열을 높이는 근육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세포 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세포 내액이 부족합니다. 세포에서도 세포 내액은 충분해야 되고 세포 외액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포 내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근육 운동도 필요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세포 간질에 세포 사이에 쌓여서 불필요한 수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뽑아내야 됩니다. 세포 사이에 있는 물은 필요가 없다. 세포 바깥에 있는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수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몸속에 더러운 물이 고인 웅덩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간질의 수분은 우리의 몸을 차갑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습기와 통증, 부종,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면은 수독증이 오게 됩니다. 운동과 목욕으로 세포 간에 고인 물을 내보내야 합니다. 인체 내 수분의 비율은 어렸을 때는 아기 때는 70%가 되지만 점점 물이 줄어서 노인이 되면 55% 줄어들게 됩니다. 세포 내 수분을 늘려야 됩니다. 냉수를 마시면 물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않고 위나 장에 그대로 고이게 됩니다. 항상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적당히 먹어도 좋습니다. 세포는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염분과 수분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염분 섭취를 제한을 하면은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찬물은 세포 외액이 되고 따뜻한 물은 세포 내액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물을 먹어서 세포 내액을 늘리고 찬물을 먹지 말아서 세포 외액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감사.